오늘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생신날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축하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계신 대통령의 생신날 누가 따뜻한 생신창이라도 차려드렸는지 마음에 좀 쓰입니다. 대통령 뒤에 100만 원군인 당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고 어려운 일 모든 것을 당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 63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렇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줬는데, 자, 조수인 차장. 네. 사실 저 이야기가 좀 준비가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바로 이제 저 발언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 발언인데요. 이 김무성 대표가 종이 쪽지에 써서 최고위원장 회의까지 들어갔고 예. 그것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자, 기자들 네. 대단해요. 이걸 또 그대로 찍었네요. 그죠? 예.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발언이 그대로 이걸 읽은 거네요. 네, 그대로 읽은 건데요. 네. 저는 이게 참 아주 진심으로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건데 두 가지 차원에서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신경이요? 네,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처해 계신 대통령. 예. 예, 이 부분하고요. 여러 두 번째는 가지, 예. 어려운 일을 당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도 결국에는 고언으로 끝나네요. 네, 예. 굉장히 뼈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당청 소통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자, 근데 이게 궁금해요. 마음이 쓰입니다라고 했는데 이걸 뭘 지웠네요. 그죠? 네. 쓰입니다는 비슷한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아마 뭐 심정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심정이, 그러니까 예. 심정이 쓰입니다보다는 마음이 쓰입니다. 이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63번째 생일인데 지금 뭐 가족이 없으시기 때문에 누가 축하를 해줬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오늘 청와대에서는 아주 조촐하게 오찬,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 것으로 그 생일을 축하했는데요. 그 당초에는 생일 축하 파티 없이 지나가려고 하다가 이 수석과 그리고 비서실장 함께 점심을 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이런 윤두현 홍보수석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예, 그랬군요. 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영 전 이사장이 오늘 채널A에 출연해서 전화로 출연해서 음성으로 대통령에게 축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머니께서 특히 그때 모든 물자가 풍족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무조건 선물은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시면서 항상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선물을 하라고, 또 우리 생일 때는 어머니 영정 앞에서 꼭 그 케이크를 자르자고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넣어주시기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고, 부모님을 참 기쁘게 해드렸는데 정말 저희 형님 자랑스럽고 우리가 많이 성원하고 형님 파이팅. 예, 상당히 수줍어하면서 형님 파이팅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했는데 형님이란 말이 좀 언니라고 안 예, 부르고 좀, 형님이라고 부르네. 예, 좀 희한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시청자 본인- 똑같은 걸 물어보네. 시청자 질문이 들어왔네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족도 없이 생일을 혼자 보내는 박 대통령, 박근영 씨도 언니 대신 형님이라고 부르네요. 되게 금방 이걸 또 같이 보셨네요. 뿔뿔이 흩어진 가족이 보기 안타깝습니다. 예, 정말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박성훈 논설위원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형님이라고 하는 건 이제 박근영 씨뿐만 아니라, 예. 보니까 박지만 씨도 그 남자지만 누나라고 안 하고 예. 형님이라고 하는 것들 제가 자료화면을 본 적이 있는데, 예. 아마도 그 유교사가 돌아가시고 어떤 그 일종의 가장 역할을 하는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런 아마 동생들의 마음인 것 같은데, 아마 이러한 그 생일을 지금 어려움 속에서 맞는 언니 또 누님을 보는 동생들의 마음은 상당히 누구보다 사실 많이 좀 예.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뿔뿔이 흩어졌다 이 부분이 조금 더 안타깝게 보이긴 하는데 조수인 차장 보기엔 어떠세요? 네, 이 박근영 씨가 여러 차례 지금 채널A에 와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때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을 계속 형님이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와닿던데요. 이 원래 형님이라는 거는 이 시댁의 손이 동서를 일컫는 말을 형님이라고 합니다. 여자들끼리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박근영 씨에게 우리 진행자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자꾸 형님이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아무리 사적으로는 언니라고 해도
공인이기 때문에 형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그 언니를 형님으로 부르는 것 여기에 대해서 좀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거리감. 예. 아마 국민들의 귀, 눈에도 아마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자, 가족 간의 일들 참 우리가 다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화합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진다면 더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의 외할머니 생신날이었는데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육종이 울렸네 대마을이 육종이 울렸네 대마을이 밝았네 너도 일어나 대마을을 바꾸네 알기 좋은 대마을 우리 힘으로 만들세. 자, 박지만 회장은 굉장히 쑥스러워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노래를 부를 차례가 됐는데, 노래는 한 가지밖에 안 부릅니다. 계속 새벽송이 울렸네, 새마을이 밝았네. 대통령 노래 부르는 모습이네요. 근데 자. 가사가 새벽중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입니다. 예. 새마을이 밝았네가 아니라 예. 새아침이 밝았네. 저도 어렸을 때 이거 아침에 저 노래가 나오면 빗자루 들고 나가서 대문 앞을 쓸던 되게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가사 틀릴 수 있어요. 황승욱 차장은 뭐 가사 다 외우고 아니, 있나? 근데. 예. 자, 지금 단란하게 생일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 가족의 모습을 지켜봤는데, 자, 과거에 박지만 회장, 그리고 또 누구죠? 박근영 이사장. 네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 있었는데, 자, 저 장면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유경수 여사에게 굉장히 따뜻한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고요. 네, 가장 멋있는 남성상이 그런 거죠. 사람들에게는 무서워 보이지만 자신의 여자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운 남자. 이게 예. 아마 모든 여자들의 이상형인 것 같은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에게 쓴 편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공개해 드릴 텐데요. 전문은 아니고 약간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리석과도 같이 하얀 피부. 벌써 좀 오그라듭니다. 네. 보국한 백합과도 같이 향운을 뿜는 듯한 그 얼굴. 여기서 좀 해설을 해야 될게요. 예, 향운을 뿜고 보국한 백합, 이거 어렵습니다. 보국이라는 말은요. 예. 풍기는 향기가 그윽하다라는 뜻이고, 네. 향후는 뭐 향기, 향내, 뭐 이거를 어렵게 또 다른 표현으로 표현한 거고요. 예. 그래서 평화의 상징, 사랑의 권화는 뭐 여러 모습으로 변신한 부처의 모습,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대 그 눈, 그 귀, 그 코, 그 입, 그대 편히 자는 모습을 바라보고, 자는 모습을 보고 쓴 편지인 것 같습니다. 예. 로맨틱하죠? 행복한 이 시간을 영원히 기도하고 있다. 예. 정말 정말 사랑이 로맨틱한. 절절 묻어나는 네. 제가 본 편지 중에 가장 로맨틱하네요. 예. 정말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자, 이런 유교사께서 서거했을 때 당시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겠죠. 바로 박근영 이사장이 당시 분위기를 또 방송에 출연해서 전했는데요. 직접 한번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가 그 돌아가신 후에 더 어머니가 어떻게 사셨다는 걸 더 깊이 느끼신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머니 그렇게 보내드리고 아버지하고 이제 가족이 식사를 첫날은 못했죠. 그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고 그 의자를 좀 딴 데로 이렇게 옮기라고 그렇게 이제 하시고 그래 호련히 가셨다는 얘기들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모두 그렇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아갖고 온몸에 막 누가 맞은 것 같이 멍이 들었다는 그런 멍이 들었어요. 정말 이거 좀 뭐라고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너무 충격을 받으면 이렇게 팔이나 온몸에 이렇게 멍이 드는 이유가 그런 처음 봤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얼마나 그리웠는지 우리 형님이 그 머리를 이렇게 좀 올리고 이렇게 한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하시면 그 돌아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어머니셨으면 좋겠어요. 돌아서면 언니시잖아요. 그 항상 그런. 예, 참 가슴 아픈 또 가족사의 단면을 같이 한번 네. 봤습니다. 황순욱 차장, 지금 네네. 박근영 이사장이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느 정도 어려운 겁니까? 사실 지난 2000년 남동생 박지만 씨와 유경재단 경영권 다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법적 다툼을 넘어서 뭐 폭력까지 뭐 오가고 했었는데 네. 그때 이후부터는 그 과정에서 빚이 8억 원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빚이?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밤에 뭐 밖에서 누군가 뭐 인기척이 들리거나 소리가 나면 문을 잠그고 안에서 불안해서 잠을 못 잘 정도로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라고 그렇게 그렇군요. 전해지고 또 있습니다. 빚쟁이가 왔을까봐. 네네. 예. 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 생일이었는데 어쨌든 국민 눈높이로 조금 더 내려오시라는 저희들의 말씀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